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시간가량 진행된 회견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부터 코로나19 방역과 한반도 비핵화 등 국정 전반에 대한 문 대통령의 구상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이슈워치에서 성승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여러 고민 끝에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또 재판을 통해서 또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라는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됐다는 점 그리고 국가적 폐해와 함께 그로 인한 국민들이 상처와 고통이 컸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고요. 특히나 이런 점 때문에 법안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무거운 형을 선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얘기한 이유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국민의 그 공감대를 좀 중요하게 얘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할 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대전제는 국민적인 공감대였습니다. 예, 부동산 대책도 관심이었는데요. 지난 신년사와 비교했을 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일단은 정책의 좀 윤곽을 좀 밝혔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단의 공급 대책을 마련을 해서 설 연휴 전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공공 재개발 그리고 역세권 개발 그리고 신규 택지 개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윤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기존의 투기 억제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다라면서 부동산의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특히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그런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 불안을 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일거에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생각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치의 염두를 두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할 생각을 갖고 검찰총장을 한다. 이 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에 협력해야 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부각된 점은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발언 도중에 이제 과거 정부와 비교를 했던 부분들도 발언이 있었거든요. 이 역시도 준비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총장보다 검찰 선배인 법무장관 또 검찰 선배인 민정수석 그걸 통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뭐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도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 해도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검찰 개혁을 놓고 검찰과 법무부가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갈등이 있고 그리고 의견이 다른 것은 민주주의 절차상 당연한 일이다라는 설명이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감정 싸움,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개인 간의 감정 싸움 양상에 비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할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감사원의 월성원전 감사와 관련해서 언급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 그리고 그 감사원의 월성원전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여권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 수사나 그리고 또 감사원의 감사가 탈원전 정책 감사가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특히나 이제 월성원전 1차 감사 같은 경우는 국회 의결로 결정이 된 사안이고 2차 감사는 공익감사 청구로 인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 수사 같은 경우도 검찰의 원전 수사도 감사원이 이첩을 한 데 따른 것이고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감사와 수사에 청와대 또는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은 철저히 지키고 있다라고 자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현안과 관련된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곧 시작이 될 텐데 관련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습니까? 일단은 계속 나왔던 얘기들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나왔던 질문이 백신 부작용 그리고 왜냐하면 노르웨이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29분 기저질환을 갖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숨지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예. 불안감이 커진다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제약사에서 만든 백신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다시 한번 안정성을 심사를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접종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작용이 생길 경우에도 이게 통상 범위를 벗어나는 부작용의 경우에는 정부가 충분히 보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믿고 안심하고 맞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특히나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접종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피 현상이 커지고 국민 불안감이 커진다면은 피하지는 않겠다. 먼저 접종을 받을 의사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9월까지는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예. 9월까지는 1차 백신 접종을 마칠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은 될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접종을 해서 11월까지는 완전히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따져본다라면 우리가 뒤처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된 질의응답도 있었는데 이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내용이 좀 많은데요. 예.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한미 군사 훈련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나 군사 훈련 같은 경우는 연례 훈련이고 연례적으로 열리는 훈련이고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 선언 같은 경우에는 북미 대화를 통해서 이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답방은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평화와 대화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위안부 피해자가 동의할 만한 해법을 한일 간의 협의를 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2015년에 위안부 합의는 한일 정부 간에 했던 공식적인 합의고 그 토대 위에서 해법을 찾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처럼 참 많은 이슈들이 다뤄졌는데 그중에서 좀 눈에 띄는 대목들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이익공유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얘기를 한 건데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제도화를 통해서 강제할 수는 없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만약에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면 그 기업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유인책을 할 수는 있으나 제도화에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이유가 이제 재정 역할만으로는 양극화를 다 막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기업 참여는 좀 절실하다라는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4차 지원금 같은 경우는 아직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거죠. 이제 3차 올해 예산이 이제 집행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3차 재난지원금이 반영이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금 논의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하지만 나중에 필요할 때가 됐을 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별지급 아니면 보편지급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승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